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포인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터는 일단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포인터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포인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형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형을 봤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수형인 인티저, 그 다음에 실수형인 뭐 플로트, 뭐 실수형에서 조금 더 정확도 뭐 더블, 그래 문자형인 이제 캐릭터, 이런 것처럼 포인터도 데이터형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나 플로트 등과 같은 이런 이제 데이터형과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이런 걸 말해요. 이제 포인터형의 변수, 즉 이제 변수인데, 우리가 뭐 인티저 A 하면서 A라는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런 데이터형을 붙여서 A라는 변수에는 인티저 값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변수들도 포인터형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포인터를 배운다라고 하면 포인터라는 데이터형을 갖는 변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포인터 변수, 또는 이제 더 간단히 말해서 포인터 뭐 이렇게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이제 세 가지가 거의 다 비슷한 뜻인데, 포인터 변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포인터 데이터형을 타입으로 가지는 변수, 이것이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변수를 배우는 거예요. 변수를 배우는데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바로 포인터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타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타입이에요. 우리가 인티저라고 A라고 하면 이 데이터 타입은 정수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포인터 데이터형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형을 갖는 변수가 저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소예요, 주소. 네. 그래서 이 주소가 뭐냐?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컴퓨터의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주소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 이제 컴퓨터 구조를 잠깐 아주 심플하게 한번 여기 표현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룬 주소는 변수와 메모리와 이제 주소라는 건데, 컴퓨터 여기 이제 마더보드 이렇게 딱 보면은, 컴퓨터 이제 한번 뚜껑 열어보면은 이제 이런 큰 보드가 꽂혀 있고, 이걸 이제 보통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하죠. 메인보드에 이제 제일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PU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CPU. 사실 이렇게 CPU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이제 열을 이 CPU는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을 발산하기 위한 방열 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CPU 자체만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 더 묵직하게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고, CPU는 이제 엄청나게 큰 부품이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 CPU와 메모리는 이렇게 서로 물리적으로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CPU는 이제 실제로 연산을 하는 거고, 모든 데이터는 이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고, 요 사이에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이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여기서 연산이 다 끝나면 그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 하면요, 이게 이제 메모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된 것이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 요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쫙 저장이 되는 건데, 이 메모리는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쫙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데, 이 메모리의 주소는 이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0번지, 1번지, 2번지 하고 쭉 이렇게 해서 1차원으로 쫙 주소가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인티저라는 변수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티저 A가 주소 100번지에 대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쭉 매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인티저는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니까 100번지부터 시작해갖고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티저 A가 이만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요 메모리, 즉 여기에 이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A에다가 A 플러스 2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연산은 이제 CPU에서 이루어지니까 A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CPU에 놓고 현재 값이 뭐 10이라 그러면 거기다 1을 더하면 이제 11이 되겠죠. 11을 계산한 다음에 이 11을 다시 갖다가 이제 메모리에 갖다가 쓰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변수가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인티저 A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수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A에다 10을 넣는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해서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방법 해도 되고 2번 방법 해도 되는데 2번은 이제 주소를 직접 가서 이용해 갖고 그 변수 A의 값을 read하거나 write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이제 A가 100번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100번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메모리에 이제 100번지에 찾아가서 여기 있는 값을 뭐 읽어오기도 하고 write 하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변수 A라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변수 A를부터 뭐 read 하거나 write 하는 거나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특정 변수의 값을 읽거나 쓸 수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 변수를 읽거나 쓰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소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A가 이제 100번지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 주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100번이라는 이제 주소를 어떤 이제 변수에 또 저장을 해 놓고 이 변수는 이제 이 주소만을 또 저장하는 이제 그런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데이터형을 갖는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왜 나온지 여기 아주 간단하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형이 바로 포인터다. 그래서 즉 변수는 두 가지,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주소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로 하려면 우리 주소 처리를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바로 다이렉트로 하긴 그러니까 그 주소를 어떤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주소를 저장하는 어떤 변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변수의 데이터형은 뭘로 해주겠냐? 그래서 그 변수의 데이터형이 바로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포인터는 결국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조금 이제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CPU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며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져 있고 즉 변수는 이름 혹은 주소로 액세스가 가능한데 주소로 하려면은 그 주소를 우리가 변수에 저장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의 그럼 데이터 타입이 뭐냐? 그걸 포인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포인터부터 이제 좀 배워보는데 포인터는 일단 그 주소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변수, 뭐 인티저 A가 얘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A가 저장되어 있는 이제 주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주소를 일단 뽑는 방법부터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것을 그 주소를 뽑는 방법은 이제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address operator, 그래서 주소 연산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이 앰퍼센드 기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퍼센드 연산자는
변수가 위치한 곳의 시작 주소를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작 주소입니다. 시작 주소. 예를 들어서 인티저가 4바이트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번지부터 시작하고 103번지까지 차지하고 있으면 이 시작 주소 100번지를 반환하는 연산자가 바로 address 오퍼레이터고, 어떻게 사용하냐? 변수 이름 앞에 붙여가지고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티저 a라고 했다. 그러면 a라는 이 변수가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야 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앰퍼샌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예제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이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티저 타입이고 하나는 캐릭터 타입 C에서 메모리에 A와 B와 C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를 찍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printf에서 %p라는 포맷 지정자가 있어요. %p는 뭐냐면 이 주소를 출력하는데 16진수로 출력하는 겁니다. 10진수로도 출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16진수로 출력을 하면 조금 더 컴팩트하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출력할 때는 이제 주로 16진수로도 많이 합니다. 10진수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A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어느 번지에 살고 있는지 그 숫자 주소를 찾아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A라는 변수 앞에 앰퍼샌드 기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주소를 %p라는 것을 이용해서 16진수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번지에 F574번지, 굉장히 긴 주소죠. 여기서 F574번지에 있다. 그 다음에 B도 역시 이제 살고 있는 주소가 있겠죠. 살고 있는 주소 보면 F594 좀 다르죠. 74 주소와 94 주소는 다르죠.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도 여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ddress operator를 알면 그 변수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address operator를 먼저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용해 갖고 그 변수의 주소를 뽑아내야 그 주소를 저장을 어떤 변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address operator를 이용해 갖고 얘의 주소를 뽑아냈잖아요. 주소를 뽑아내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것은 당연히 변수일 거고요. 그 변수는 그러면 저장을 하려면 얘는 타입이 뭐냐? 그럼 포인터 타입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소 연산자를 매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address operator를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형의 변수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형의 변수 선언을 하는데, 포인터형의 변수는 포인터 변수 또는 포인터 이런 식으로 하고 단축형으로 많이 하는데, 야, 우리 포인터 만들자, 포인터를 하나 만들자 라고 하면 이제 포인터 변수, 즉 포인터형을 가지는, 포인터형이라는 것은 주소를 저장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데이터 타입 써주고 별 써주고 변수 이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이제 변수 이름 쓰고요. 인티저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타입 이름이고 여기다 이제 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A도 만들었고, 자 보면 요 타입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타입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주는가, 이런 거는 일단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일단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생긴 게 뭐냐면 그 변수 이름 써주고요.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다 별이 붙었어요. 선언을 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다 별을 붙여주는 겁니다. 다 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왜 이렇게 데이터 타입 이름을 써주지?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별 붙고 별이 어떤 타입 이름에 붙어 있을 때 이런 것이 이제 변수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이제 앞에 별이 붙었기 때문에 선언할 때 별이 붙어야 됩니다. 선언할 때 별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포인터 데이터 타입의 변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별을 붙이는 위치가 이렇게 해서 인티저 한 다음에 A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입에다 이렇게 붙여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포인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썼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 왜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을 또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뭐느냐라고 하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A도 포인터고 B도 C도 D도 E도 다 포인터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저장을 하냐면 앞에 다 별이 붙었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주소를 저장해요. 주소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 변수에 저장된 주소를 이용해서 그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메모리를 실제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택 방문을 하는 겁니다. 주소를 이용해갖고 찾아가갖고 여기 있는 값을 read도 할 수 있고 write도 할 수 있어요. 즉 이러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갖고 메모리에 직접 집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좀 끔찍한 얘기죠. 예,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거기 있는 메모리 값을 실제 read도 할 수 있고 거기다 그냥 값을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인터 변수의 강력한 힘인데요. 포인터 변수에서 주소에 read, write 할 수 있는데 요 앞에 붙은 데이터 타입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read나 write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read, write 할 때 얘가 한 바이트만 할까요? 아니면 두 바이트 할까요? 네 바이트 할까요? 예. 그 read, write 하는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포인터 변수고 int라고 했잖아요. int는 4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얘는 4바이트 단위로 인티저처럼 4바이트 단위로 그 메모리 주소에 직접 방문해서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숫자로 쓰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데이터 타입 이름을 썼느냐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내가 찾아간 주소에 실제로 인티저가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인티저 단위로 읽겠다. 또 캐릭터가 저장이 돼 있으면 캐릭터 단위로 하겠다. 플로트가 저장이 돼 있으면 뭐 더블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요. 뭐 나중에 더 하겠지만 이런 포인터 타입도 있어요. 보이드 타입도 있어요. 보이드 타입 뭐 K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K는 별이 붙었으니까 포인터예요. 근데 보이드예요. 그러면 아직 타입이 없어요. 내가 일단 주소는 저장하는데 가서 몇 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지 그건 뭐 좀 나중에 생각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보이드 타입의 포인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 이름 쓰고 한 칸 보통 띄고 그 다음 별 붙이면 무조건 선언할 때 별 붙이면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내가 몇 바이트 단위로 어떤 형식으로 읽고 쓸 거냐 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붙여준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이제 됐고요. 이제 선언했으니까 이제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초기화도 하고 주소도 저장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A를 이제 만들었어요. A는 이제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이라는 이제 주소를 넣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가 캐스팅을 해서 넣습니다. 즉 이게 1000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숫자 1000이 아니라 주소야. 이 별은 여기서 그 주소를 나타내거든요. 주소야. 그리고 인티저 단위로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주소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 여기다 인티저로 이렇게 쓰느냐? A가 포인터가 요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A 안에는 반드시 이제 숫자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주소가 들어가는데 A는 인티저 단위로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 거니까 요 1000이라는 숫자를 넣을 때도 서로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훨씬 더 재밌는 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B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20에서 우리가 메모리에 B라는 변수,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있는데 이 메모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B라는 것이 한 4바이트를 이제 차지하고 살고 있겠죠. 이게 이제 변수 B고 얘 한 3000번지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3001번지부터 잡고 3003번지까지 B가 살고 있겠죠. 그러면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갖고 B의 주소를 뽑으면 시작 주소니까 3000번지가 나오겠죠. 그 3000번지가 우리가 PB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인터 변수 PB를 만들면서 바로 B의 주소를 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 내가 마땅히 넣을 값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0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0번지는 사실 invalid한 어드레스고 이것은 제한 구역을 이제 보통 의미해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아마 거의 뭐 99%의 뭐 컴퓨터 시스템에서 0번지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주소 번지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 얘의 0값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여기에 유효한 값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0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0에 대한 매크로 값이 저장이 null입니다. null은 바로 이제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을 써도 되고요. 이제 null이라고 이렇게 정의된 것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초기 값으로 null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거를 보면 우리가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선언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이제 또 만들었잖아요. 이제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데 이제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것들이 아주 유용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접 참조 연산인데 이걸 이제 영어로 dereferenc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이제 별처럼 생겼습니다. 이 별은 아까 포인터 선언할 때 나온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할 때 별을 쓰지만 이건 이제 선언할 때도 별을 쓰지만 그렇게 선언해서 만들어진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 이 별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이건 이제 오퍼레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dereferencing이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dereferencing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integer 별의 a라고 이렇게 했답시다. 그럼 이제 a라는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졌죠. 그럼 a에 대해서 내가 이제 dereferencing을 하는 건데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인터 변수의 저장이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어떤 주소를 저장하겠죠. 그 주소에 대해서 read, write 하는 행위를 우리 dereferenc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포인터 변수 a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한 뭐 1000번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실제로 이제 1000번지가 있겠죠. 1000번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1000번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포인터 변수에 이제 1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0번지로 이제 가서 여기에서 물론 얘는 이제 인티저 단위니까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겠죠. 여기에 대해서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올 수도 있고 여기다 또 값을 써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읽거나 쓰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dereferencing이라고 하고요. 그 행위를 의미하는 연산자를 우리가 dereferencing operator인 별이라고 합니다. 자, 차례대로 지금까지 말한 것을 한번 다시 쭉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포인터 변수에 1000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dereferencing은 그 주소 1000번지에 read, write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인티저 변수 a를 만들잖아요. 그리고서 a에다 이제 10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상으로 이렇게 보자면 a라는 변수가 이렇게 해서 4바이트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요게 이제 a이고 얘가 뭐 어떤 한 3000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PA에다가 A의 주소를 넣겠죠. 1000번지라고 합시다. 1000번지. 그러면 이제 PA에 1000번지가 이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쭉 해갖고 이제 10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포인터 PA를 이용해 갖고 그럼 이제 PA 주소 1000번지가 들어 있으니까 1000번지에다가 read나 write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dereferencing이라고 하는데요. dereferencing 하는데 이 dereferencing은 우리가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할 때도 변수에다가 a라는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붙였잖아. dereferencing 하는 오퍼레이터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앞에 붙여서 사용하고 이 address 오퍼레이터는 여기에 주소를 뽑아내는 것만 하는데 dereferencing은 read도 할 수 있고 write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read, write를 어떻게 아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대충 보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이 상황을 봅시다. A를 만들면 A에 이제 10이 되어 있는데 이제 포인터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포인터 변수도 변수잖아요. 변수니까 어딘가에 얘가 이 메모리 상에 자기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4바이트 또는 8바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4바이트라고 합시다. 근데 PA가 이렇게 메모리 상에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이제 주소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바로 이 상황에서 뭐냐면 A의 주소이기 때문에 얘가 1000번지를 이렇게 4바이트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상황은 A도 변수고 PA도 변수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각각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할당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포인터 변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안에 저장하는 것은 다른 변수의 시작 주소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dereferencing operator, 이 별이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프로그램을 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림으로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겠죠. 일단 인티저 a를 만들고, 이거는 그냥 일반 변수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 상에, 여기도 메모리 상에 좀 그리겠습니다. 메모리 상에 a가 이렇게 4바이트에 걸쳐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겠죠. 요게 이제 A고, 그 다음에 뭐 1000번지라고 합시다. 뭐 1000번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가 이제 10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놨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A의 주소를 갖다가 포인터 변수 PA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모리 상의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PA가 4바이트 정도, 4바이트 잡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얘를 한 3000번지 정도 있겠죠. 근데 이 주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어디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값, 얘는 지금 이제 한 1000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 여기 5라인과 7라인을 수행하면 되고요. 이제 9라인 봅시다. 그럼 변수 출력해보자. 변수 A가 담고 있는 값은 그냥 A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 변수 A 메모리 상의 위치는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위치에 이제 있는 거죠. A의 위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A 죠. 2162 B, C, F, 9, A, 4 번지입니다. 이제 요 주소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PA가 담고 있는 값은 바로 요 값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을 이렇게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코멘트로 설명했는데, 이게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포인터도 변수이므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PA도 변수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붙이면 PA가 살고 있는 곳, 요 위치, 지금 뭐 3000번지라고 했는데 PA가 어디 살고 있는지 봅시다. 얘는 21FEC F9 C C8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국말로 다 읽어버리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C8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PA도 어딘가에 이제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포인터 변수 PA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dereferencing을 이용해 가지고 PA가 저장하고 있는 변수 A에 대해서 read와 write, 그러니까 즉 요 A가 살고 있는 요 공간에 가서 read도 할 수 있고 write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 PA라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일단 read 하는 예를 봅시다. PA를 dereferencing 하는데 read 하기 하는겁니다. 그래서 PA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PA 앞에 별을 붙이고, 여기 보면 이거는 당연히 read겠죠. 여기 있는 값을 읽어다가 여기다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PA가 담고 있는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이 주소, 얘 주소. PA가 담고 있는 주소는 당연히 A의 주소일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dereferencing니까 값을 뽑아오는 거예요. 값을 뽑아오면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10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이 뽑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A에다 10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번에는 이제 write 하는 거예요. PA가 이미 그 A의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dereferencing 하는데 똑같은데, 아까는 read의 의미를 썼는데 요번에는 write의 의미예요. write의 의미. 그래서 자, PA가 갖고 있는 것에다가 dereferencing을 하는데 여기에 55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55가 1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건 당연히 writ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dereferencing은 상황에 따라서 read도 되고 write도 되는데 절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write는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read를 하진 않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read인지 write인지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dereferencing을 해갖고 write를 했잖아요. 그러면 A에 있는 값을 555로 엎어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코멘트로 놀라지 마세요. 이제 변수 A 값이 변경이 돼 있을 겁니다. 왜? 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A의
D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얘의 주소를 이용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주소는 PA에 들어있었잖아요. 저희는 이 두 번째 경로를 통해 갖고 여기 가서 555를 엎어 쓴 겁니다. 원래 여기 이제 10이 있었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dereferencing 이후에 A의 값에서 55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dereferencing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dereferencing을 하는 것은 반드시 포인터 변수에다 대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A는 그냥 일반 변수잖아요. A에다 대고서 dereferencing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PA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앞에다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 별을 붙이면 얘가 때로는 read, 때로는 write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번 잠깐 정리할게요. 여기 그 address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이 address 오퍼레이터는 변수에, 일반 변수에 붙이는 거죠.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는 역할을 해서 변수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그냥 일반 변수에 돼요. 포인터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변수 앞에 붙이면 얘가 메모리상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앞에 붙이면 포인터 변수가 어디 살고 있는지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포인터 변수가 어디 살고 있는지보다 일반 변수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별은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터 변수 앞에 붙여야 됩니다. 다른 일반 변수 앞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일반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것이 이제 일반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별을 붙여서 만드는 이런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그러니까 즉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그때의 주소, 그 위치를 찾아가서 read 또는 write를 하는데 그게 read냐 write냐 하는 의미는 그때그때 보면 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포인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포인터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 타입인데 뭐냐? 얘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야. 즉 주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가리키는, 얘가 메모리상에 어디 있는지를 가리킨다. 예. 가리킨다라고 해갖고 이제 포인터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자, 계속 진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자, 포인터 변수 어떻게 만들고 얘 레퍼런싱 어떻게 하는지, 디레퍼런싱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웠는데 여기서 사용할 때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건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면 위험하죠. 예. 이건 일반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 잘 알고 있겠지만 가비지 밸류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죠. 예, 그러면 그 주소에 대해서 디레퍼런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가비지 밸류를 찾아가는 거죠. 예, 전혀 엉뚱한 주소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디레퍼런싱이 되면 그곳에다가 read는 괜찮아요. 읽어오는 거야 괜찮죠. 근데 write 할 때가 문제겠죠. 예, 그래서 초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화는 반드시 제로 또는 널로 해라. 이거 하면 이것도 인밸리드한 어드레스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인밸리드한 어드레스 때문에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미리 막습니다. 너 이건 인밸리드한 주소야. 유효하지 않은 주소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값이 없으니까 너 프로그램 여기서 스탑 하면서 프로그램을 에러 처리해서 중지시키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초기화되지 않아서 가비지 밸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운영체제가 이걸 알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진짜 가비지 주소인지 얘가 지금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네 책임이야 이러면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write 하게 되면은 그 영역을 사용하고 있던 다른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0으로 또는 널로 항상 초기화하라. 그래서 널로 이렇게 초기화하라 라는 것을 쭉 여기와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타입과 변수 타입은 가급적 일치해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인티저 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의 주소를 뽑았는데 그걸 갖다 포인터 변수인데 얘는 더블이니까 얘는 8바이트 단위로 읽고 쓸 수 있잖아요. 즉 변수 A가 차지하는 공간이 4바이트인데 제가 포인터 변수 PA를 만들면서 얘는 8바이트로 한 번에 읽고 쓸 수 있는 애거든요. 이용해서 디레퍼런스 이렇게 되면 주소가 들어가긴 해요. 워닝도 뜨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디레퍼런싱 하는 과정에서
A가 차지하는 공간은 4바이트만 이렇게 메모리상에서 4바이트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겠죠. A가. 그런데 내가 PA를 가지고서 디레퍼런싱 하게 되면 얘는 8바이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사실 A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른 애가 쓰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쓰고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여기다 대고서 write를 해버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 타입과 변수 타입은 가급적 읽기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A가 4바이트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4바이트를 딱 떠서 그것만큼만 딱딱 옮길 수 있게 이걸 인티저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뭐 근데 이걸 한다 그래갖고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전적인 책임이고, 이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내가 할당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뭐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래서 이제 포인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인해서 생기는 버그 같은 것은 찾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 그 공부해 보면 포인터 연산입니다. 포인터 연산은 뭐냐면 포인터 변수,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변수 만들면 더하기, 곱하기, 뭐 나누기, 빼기 뭐 다 하는데, 포인터의 연산은 덧셈과 뺄셈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PA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주소를 뭐 1000번지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옆에를 한번 하려면은 얘를 더하기 하거나 또 그 옆에 이전 것을 하면 마이너스에서 이 주소를 옮겨가면서 액세스, read, write, 즉 디레퍼런싱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포인터 연산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그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데, 그 주소값이, 그것은 포인터 데이터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만약 인티저 포인터잖아요. 그럼 얘는 4바이트 단위로 한 번에 읽고 쓰기 때문에 내가 포인터 변수를 하나만 증가시킨다 해도 얘는 4바이트 단위로 띄어서 뭉긴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얘는 요렇게 요게 한 세트거든요. 요 단위로 읽고 쓰는 애인데, 내가 그 다음으로 가자라고 하면 아까 시작 주소가 여기였잖아요. 그 다음은 바로 플러스 4바이트만큼 간 이 위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캐릭터 포인터라고 하면 얘는 1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는 애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가자라고 하면 1바이트 떨어진 위치로 간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증감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A는 다 똑같이 A, B, C, D라는 포인터 변수를 다 만들고 다 똑같은 주소값을 10,000번지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 요번에는 10진수로 주소를 출력을 했습니다. A, B, C, D를. 그러면 여기 이제 10진수로 이렇게 다 찍히죠. 10진수로 한 이유는 제가 증감에 따른 값의 변화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자, A도 하나만큼, B도 하나만큼, C도 하나만큼, D도 하나만큼, 이렇게 되면 전부 다 10,000일이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얘는 포인터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에 read, write 할 수 있는 단위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캐릭터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바트니까 증분 단위가 1이에요. 그러니까 A는 1001로 됐고, B는 쇼트 타입이잖아요. 쇼트 타입은 2바이트 단위로 읽고 있으니까 증분 단위도 당연히 2바이트만큼. C는 4바이트이므로 비록 내가 1만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얘는 증분 단위가 4가 된다. 그 다음에 D는 W형이니까 증분 단위가 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포인터 연산은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내가 1만큼 증가시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움직이는 바이트 단위는 그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이다. 뭐 이걸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조금 편하겠죠. 실제 개발자들이 내가 인티저 포인터인데, 인티저 타입 포인터면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는데 그 다음으로 가자 그러면은 뭐 바로 옆으로 가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4바이트 단위로 딱딱 날아다니면 훨씬 개발할 때 편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포인터 연산해서 이런 걸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뒀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를 배웠는데요. 플러스 빼기 했는데, 이것이 이제 디레퍼런싱하고 겹쳐지면은 아주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이거 좋아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것이 A에 이제 3000이 들어가 있어요. 뭐 A는 어딘가 살고 있겠죠. 그럼 PA는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A의 주소를 한번 찍어보면 요 번지에 얘가 살고 있습니다. 요 PA의 값이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제 A가 살고 있는 주소예요. A의 주소, A의 집 주소입니다. A의 집 주소.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해보면 이게 되게 헷갈리죠. 이게 dereferencing도 섞여요. PA가 포인터기 때문에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dereferencing이에요. 근데 플러스가 붙으면 이거는 뭐 후위의 증가 연산자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referencing으로 즉 이것으로 read해서 k에다 값을 놓은 다음에 PA 값을 증가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별로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긴 한데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dereferencing에서 PA에 이거 read가 되겠죠. 그걸 해서 이제 K 값에다가 뽑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뽑히면 PA 값을 1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PA는 현재 A의 주소를 가리켰는데 그거에서 바로 1만큼인데 PA가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니까 플러스 4만큼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찍어보면 자 KB 값은 3000 당연히 이제 dereferencing에서 읽어왔으니까 A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왔으니까 30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PA 값은 보면 아까보다 플러스 4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dereferencing과 증가 연산자를 섞어서 넣을 경우에는 이 순서와 이 의미가 되게 헷갈린데 이렇게 한 라인에 쓰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과 같이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건 이제 두 라인으로 이렇게 늘었으면 훨씬 의미가 명확하거든요. 일단 dereferencing에서 그 값을 K에다 뽑아놔. 그리고 나서 PA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얼마큼 증가시켜. 즉 저는 13라인처럼 코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5, 16으로 이렇게 두 라인으로 풀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코드 가독성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줄로 풀어 쓰는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사한 얘기가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현재 PA의 값을 괄호를 쳐서 dereferencing을 해서 값을 가져와서 1만큼 증가시켜서 다시 갖다 write 한다는 얘기예요. 즉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PA 하면 일단 read 해갖고 A에 있는 값을 뽑아와요. 그럼 3000을 뽑아왔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플러스 해갖고 하면은 이제 3001이 됐겠죠. 그걸 갖다가 다시 A에다 갖다 쑤셔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A에 있는 값이 3001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 A 값을 요 전과 후로 찍어보면 3000과 3001인데 이건 차라리 이렇게 세 줄로 나눠서 쓰세요. 일단 PA 값을 뽑아요. 템프라는 변수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템프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그리고 그 값을 갖다가 PA에다가 다시 write 하는 dereferencing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의미를 뭐 복잡하게 안 하니 차라리 이렇게 세 줄로 늘어 쓰는 게 더 낫다고 코드 가독성 면에서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한 줄이고 요건 세 줄이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수행이 될 거냐? 그렇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소스 코드고요. 이것이 이제 컴파일 돼서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되는데 그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나 이렇게 세 줄로 나눠 짜나 어차피 바이너리 코드로 바뀐 그 결과는 아마 제 생각에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독성 면에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뜻이 이렇게 풀어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괄호를 쳐갖고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형 변환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캐스팅.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블 타입의 일반 변수를 D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D가 어딘가 살고 있겠죠. 그럼 D에 살고 있는 주소를 더블 타입의 포인터 PA를 해갖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PI라는 새로운 포인터 변수를 또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PA는 더블 타입의 포인터 변수인데 여기 이제 주소가 있겠죠. 이렇게 넣을 때는 우리가 캐스팅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PI와 PA는 모두 포인터 변수지만 이게 read write 하는 단위가 얘는 인티저 타입이고 얘는 더블 타입이니까 4바이트와 8바이트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아예 그냥 캐스팅을 해갖고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라.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안 해주면 이제 워닝이 생길 거예요. 워닝이 뜨면서 뭔가 이거 그 8바이트짜리고 이거 4바이트짜리인데 이게 타입이 안 맞는다. 그래서 막 그 워닝이 나오고 막 하는데 사실 뭐 PI가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는 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가 명확하게 이 PA가 8바이트짜리인데 내가 이걸 4바이트짜리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낮춰가지고 이렇게 캐스팅한다. 그걸 의미를 이 프로그래머가 이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변환을 포인터 안에 형변환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이거 배운 것만 해도 되게 복잡한데 이 포인터가 이제 함수 파라미터와 연결되는 거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기 전에 일단은 포인터 없는 그런 상황부터 잠깐 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넘기는 상황을 봅시다. 내가 K1이라는 변수와 K2라는 일반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0과 2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10과 20이 됐겠죠. 그 다음에 내가 f라는 함수를 부를 때 K1과 K2를 넘기는데 f라는 함수는 여기 있어요. A와 B를 받아가지고 두 값을 서로 바꾸는 거죠. 자, A는 B에 집어넣고 B는 A에 집어넣는 이 과정을 이렇게 스왑하는 과정인데 이걸 하고 나서 f를 부르고 나서 다시 K1과 K2를 찍어보면 K1과 K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함수 K1과 K2가 얘는 아규먼트고 이것이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전달 방식이 뭐냐면 call by value, 즉 함수 파라미터를 넘길 때 값의 복사본이 전달되는 이것을 바로 이제 call by value 방식이라고 하는데 복사본이 넘어간 거잖아요. 원본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내가 여기다 복사본을 해석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값을 바꾸고 뭔 짓을 한들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K1과 K2는 뭐 그대로 있겠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일반 변수, 즉 뭐 인티저 타입의 이런 걸 넘길 때 사용하는 것이 call by value 방식입니다. 즉 복사본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포인터와 함수 파라미터를 하면 우리가 call by reference라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터의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call by reference를 아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살짝 오타가 났네요. 자, 오타를 고쳐서 이제 call by reference라는 방식은 뭐냐면 함수 파라미터를 넘길 때 원본 값의 주소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자체를 넘기보다 원본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원본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원본을 넘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즉 얘가 이제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 의한 넘기는 건데 이 코드를 봅시다. 자, K1과 K2는 아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번 찍어보면 현재 K1과 K2 값은 10과 20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길 때 잘 보세요. 이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를 붙였죠. 그래서 K1의 앞에다가 어드레스 오퍼레이터 붙였고 K2 앞에 어드레스를 붙였으니까 K1과 K2가 어디 사는지 얘네 집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이 집 주소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집 주소기 때문에 자, A와 B는 뭘로 선언했는지 봅시다. 이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포인터죠,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 얘네가 인티저 4바이트 단위로 읽고 쓰겠다. 그래서 A와 B로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서로 스왑하는 건데 이제는 디레퍼런싱을 이용해 갖고 스왑하는 거예요. 그 A에 있는 주소 이건 당연히 얘는 이제 K1이고 K2가 되겠죠. 집 주소를 알아왔으니까 그 집에 직접 가가지고 값을 읽어다가 템포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봅시다. 요 부분에서는 read를 하고 요 부분에 있어서는 write 하는 거예요. B의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다가 A의 주소에다 갖다가 이제 써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B의 주소에 있는 것에다가 템프에 임시 저장해 있는 값을 넣는 거죠. 이러면 A와 그 B의 값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그 집 주소를 알려준 K1과 K2는 불쌍하게도
자기가 집 비운 사이에 내 집하고 K1과 K2 집에 집안 가제도가 싹 바뀌어버린 거죠. 남에 의해서 이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과 10으로 이렇게 값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함수의 파라미터를 넘길 때 주소를 넘기고 얘를 포인트로 받아서 넘기는 걸 바로 이제 call by reference라 방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all by reference로 넘어가면 복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넘길 수 있지만 원본이 바뀌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이제 scanf의 이제 비밀을 배워볼 때입니다. scanf와 address operator인데요. 우리가 이제 scanf 함수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scanf 한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A에다가 그 키보드로 입력된 값을 넣으라 하고 앞에다가 앰퍼샌드는 그냥 붙이세요 라고 하고 이거의 의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알려줄 기회가 왔습니다. 이 앞에 붙은 이 앰퍼샌드 기호는 뭐냐면 address operator입니다. 이 scanf 함수는 뭐냐면은 원래 자기가 요청을 해요. 만들어질 때 내가 읽어다가 그 값을 넣을 곳에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address operator 사용해서 A에다 넣어주세요 가 아니라 A의 주소가 여기이니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 앞에 scanf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값을 저장할 변수가 지정해 놓고 그 변수 앞에 address operator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scanf의 비밀을 다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넘겼는데 이제 반환값 한번 봅시다. 이 반환값 문제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봅시다. 차례차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f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요. A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는 일반 변수기 때문에 일반 변수가 그냥 넘어가니까 얘는 call by value, 즉 복사본이 넘어가겠죠. 복사본이 넘어가니까 A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K에 복사본인 20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local variable result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K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result는 당연히 20이 되겠죠. 근데 result에다가 10을 곱하면 200이 됩니다. 그러면 result, 이 local variable result 안에 이제 2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반환할 때 뭘 반환을 하냐면 result에다가 address operator 붙여갖고 나의 result의 주소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result도 당연히 이제 메모리 상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주소가 있을 거예요. 다 집도 절도 없는 애가 아니라 다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기니까 얘는 주소를 넘기잖아요. 주소를 넘기니까 함수의 반환값이 뭔지 봅시다. 반환값을 보면 별 붙었어요. 포인터 주소. 포인터 타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포인터 타입으로. 그죠? 네, 주소를 넘겨주니까. 그리고 얘는 리절트가 살고 있는 곳을 4바이트 단위. 여기 인티저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을 붙여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리절트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얘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메모리상에 이 함수가 시작되는 순간에 메모리상에 리절트가 집을 하나 장만해서 여기다 값을 넣어서 잘 하지만 이 함수가 리턴 하는 순간에는 얘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깨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절트가 차지한 공간은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주소를 넘겨줘요. 그럼 그 주소는 여전히 반환값으로 들어와서 내가 만든 여기 P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환되는 주소를 P에 저장했지만 여기 포인터 변수 그 주소에 있던 로컬 베리어블 리절트는 함수 종류와 함께 없어졌어요. 주소는 남아있는데 거기 가보면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볼 수는 있지만 유효한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한 함수 반환값을 할 때는 내가 넘겨주는 주소가 함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한 주소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이거는 아주 새드 스토리죠. 누가 살고 있다 그래갖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미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와 배열은 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이거는 거의 얘네들은 거의 그 쌍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쌍둥이. 포인터가 배열이고 배열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말해줬어요. 배열의 이름은 바로 포인터 변수이다. 즉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배열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었는데 이 경우 배열 이름 A는 바로 그냥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만 하면 A는 그냥 포인터 변수예요. 즉 A에는 포인터 변수인데 배열의 시작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이제 포인터로 하는데 얘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인티저의 별이 되는 거예요. 인티저 단위로 리드 라이트하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 5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 2, 3, 4, 5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그냥 포인터 변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타입이 인티저의 별의 A가 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인덱스 빼고 그냥 A라고 하면 얘가 그냥 포인터 변수예요. 그럼 봅시다. 그럼 A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디레퍼런싱을 하잖아요. 디레퍼런싱 하면 A가 저장하는 곳은 이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주소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읽어와갖고 여기서 A의 인덱스 0인 값, 즉 1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1을 더한다. 이게 이제 A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에다 1을 더하면 얘는 4바이트 단위로 뛰어다니겠죠. 왜냐면 인티저 다니까. 그러면 얘는 4바이트 그 다음에 있는 애는 당연히 2겠죠. 그래서 A1을 액세스해서 출력을 하게 될 거고 A4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총 16바이트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4번 해도 각각 한 번 움직일 때보다 4바이트씩 움직이니까 그 자리에 가면 A4번을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 변수이긴 한데 이 자체를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컨스턴트예요. 즉 이 배열이 만들어지면 이 포인터 변수는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딱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움직이는 순간 이 포인터 그러니까 배열 자체의 그 시작 주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얘를 컨스턴트로 해갖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A에다가 인덱싱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디레퍼런싱 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A를 갖다가 아예 움직인 다음에 A를 디레퍼런싱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즉 A에 들어있는 값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열 이름을 포인터로 사용했는데요. 포인터를 그 배열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계죠. 이게 쌍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면 일단 배열을 만들었죠. 자, A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포인터 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열을 그냥 찍어 보면 그냥 배열이 그냥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P는 그냥 포인터잖아요. 포인터인데 제가 인덱스 연산을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P가 포인터인데 마치 배열 이름인 것처럼 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P를 마치 배열 이름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포인터가 배열이고 배열이 포인터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함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배열 배우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열이 함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call by reference 즉 원본이 전달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복사본으로 만들려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원본을 전달해 준다고 했고 그 원본이 전달된다는 것은 즉 주소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 주소를 넘겨주는 방식이 바로 call by reference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넘길 때는 그냥 그 배열로서 이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 포인터를 배웠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함수 파라미터로서 배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넘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냥 아예 배열 자체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로 만들어 갖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인터가 배열이고 배열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즉 배열은 포인터와 혼용되어서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foo라는 함수를 한번 불렀습니다. foo라는 함수는 우리가 배열을 인수로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로 두 개를 쳐서 얘가 배열이다를 표시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배열의 값을 인수로 받은 원본을 우리가 이제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bar라는 함수는 뭐냐면 얘 포인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f도 a도 넘기고 여기도 a도 넘겼지만 여기서는 얘를 이제 배열로 받는 거고 얘는 이제 포인터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로 해서 포인터 k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열의 그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배열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변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함수 매개변수로 전달하는 것은 여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원래 배열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포인터하고 호용돼서 사용이 되니까 포인터로 넘기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배열은 크기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의 시작 주소를 넘긴다. 그래서 배열이 콜 바이 레퍼런스가 된 이유는 바로 배열의 크기가 클 때 이걸 복사해서 넘기려면 무리가 가니까 콜 바이 레퍼런스를 사용한다 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워왔는데 포인터 사용의 장점, 왜 포인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핵심만 쭉 설명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은데 라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다 보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아래와 같은 장점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다양한 자료 저장 형태를 표현이 가능하다. 요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내용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이 장점을 이해할 텐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어레이라든지 이런 형태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즉 메모리상에 연속된 공간이 있어야만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어레이 형태만 지금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메모리상에 흩어진 공간이 있어도 이거를 구슬처럼 꿰가지고 쭉 연결시켜서 소세지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즉 조각조각 난 메모리들을 연결해 갖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그런 자료 저장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드웨어를 메모리 맵핑으로 제어하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하드웨어에 CPU가 이렇게 있으면요, CPU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 장치들이 달렸으면 CPU가 얘네들한테 이게 이제 뭐 로봇8이라고 합시다. 로봇8이면 로봇8한테 이제 명령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이 로봇8한테 주소를 할당을 해요. 마치 메모리한테, 원래는 이제 메모리한테만 주소가 할당이 돼 가지고 쭉 있는데 이런 외부 장치한테도 주소를 할당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너는 그 3000번지부터 너는 그 주소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CPU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에 있는 주소로 가나 뭐 로봇8에 있는 주소로 가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외부 하드웨어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어를 쉽게 하려면 이 주소를 액세스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인베디드 프로그램에서 장치를 제어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포인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포인터로 해야 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포인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콜 바이 레퍼런스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콜 바이 레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본의 주소를 전달해서 복사본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함수 호출하는 효율성이 증가한다. 네, 마지막 장점은 동적 메모리 할당. 이게 뭐냐면은 배열은 이미 딱 그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미리 할당이 되고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프로그램 막 실행하다가 메모리 필요해 그러면 이제 메모리 할당을 받고 거기다 막 쓰다가 다 필요 없으면 나 해제, 너 반납합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동적 메모리 할당 기능은 굉장히 유연한 메모리 사용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동적 메모리 할당이 좋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뭐 이만한 메모리, 전체 메모리 사용량이 이만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컴퓨터에 보면 실제로 이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알고 보니까 얘가 한 번에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요만큼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선 요만큼 필요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그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따라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쓰고 안 쓰는 건 다시 반납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이만한 크기가 없어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하는 이유인데, 이걸 하려면 메모리가 할당되면 어느 부분에 할당이 됐다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 주소를 액세스하려면 이 포인터 타입을 이용해서 액세스 해야겠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하려면 포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포인터의 장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